안녕하십니까, 강창일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그리고 한라일보, 쾌시TV, 제주의 소리, TVN 제주교통방송과 공동기획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안전기준 이하로 시켜 2023년 올해부터 약 30년간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염수는 대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바다에 특히 제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염수 방류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지 오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인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서균열 명예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전에 해양수산국장을 역임하셨고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양홍식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바쁜 일정 속에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토론회에 앞서서 원전 오염수 하는데 오염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서균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더럽혀진 물이죠. 거기에는 그 우연이지만 5개의 아주 독성 강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죠? 사실 삼중수소는 저기 변방에 있고요. 진짜 독성이 강한 거는 세슘, 스트론튬, 요드, 그리고 또 플루토늄, 이렇게 하면 사실 5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보통 우리나라처럼 원전 운전을 잘하고 사고 없을 때는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는 약간 나옵니다만은 이 경우는 운전이 잘못되고 원자로가 구멍이 뚫리고 해결료가 녹고 굳고 잔해가 생기고 그게 콘크리트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던 이런 그 모든 물질들, 핵분열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원자로가 돌아갈 때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 버린 것이죠. 거기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고 지하수가 내려오고 그리고 또 강우수, 빗물, 눈물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제 바다로 가는데 그걸 거두기 시작한 지가 이제 9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이후 2년 동안, 2년 넘게 계속 흘러나가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오염이 됐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막지 못합니다. 하루에 약 400톤이 내려오는데요. 모은 건 기껏 135톤, 뭐 100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거의 300톤 가까이가 알게 모르게 오늘도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나가면 이거는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오염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곤 의원께서는 지난달에 일본 현지에 후쿠시마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국회에서 아마 최고 제1인자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제2인자 의원이신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위원장도 맡고 계시고요. 왜 일본은 오염수를 자기 나라에서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판단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가장 저렴하죠. 2018년 8월에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문기관에서 오염수 처리의 5가지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첫 번째가 지하 2,500m에 보관하는 방법. 그 당시 가액으로 3,967억 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3조 한 8천억. 두 번째 방법은 삼중수소와 시멘트로 이제 콘크리트화하는 방법. 이제 그렇게 해서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1,624억 엔. 그리고 오염수를 화학 분리해서 수소로 환원 후에 배출하는 방법이 1,000억 엔. 그리고 수증기로
그 방출하는 방법은 349억 엔. 그리고 해양 방출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모르시죠? 그 당시 가액으로 34억 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40억 원이면 될 것이다. 역시.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 그 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어서 이 방법은 일본 정부와 도쿄電力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을 좀 더 들이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데 그 위험성을 일본 자체에 갖지 않고 세계 시민들에게 태평양 한가운데 버림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미치는 영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역시 그 비용 문제 때문에 해양 방류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구만요. 예, 예, 그렇죠. 그 며칠 전에 그 영국의 교수 명예 옥스퍼드 네, 교수. 웨이드 앨리슨이라고 하는 핵 앨리슨. 입자 물리학자이죠. 아, 그래요? 네네. 전공이 네네. 비슷하겠구나. 그야 네네. 그분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역시 유성원 의원님처럼 비용 때문에 바다로 방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돈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건강 문제, 생명 문제 직결된 걸 왜 돈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해가 그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 자체가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석학의 석이 돌석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맞아요. 문제는 이거는 그 지식인으로 할 말이 아닌 게 이거는 저기 동전하고 인류 건강, 현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 국민의 건강, 그건 이제 일본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 연안국가, 대만, 우리나라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안전성, 생태 환경 이걸 따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돌려놓고 생각하면요. 아, 그분은 조금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그냥 처리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더니 처리되지 않은 물도 마시겠다고 하니까 오죽 원자력 학교에서 답답했던지 그 부분은 빼고 처리된 경우에 알프스에서 그 정화장실 나오는 물을 마시겠다고 한 거라고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설프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 만나서 그분이 자기도 1리터 마시겠다는데 예. 갔다가 한번 마시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방법을 제안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저장 용기를 더 짓고 뭐 해양 방류하고 또는 뭐 저기 석촌 호수만큼 지어서 국내에 넣고 하지 말고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좋은 안 아이디어네.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일본에 파견해야 되겠어요. 네, 예.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쓰기는 아깝죠.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물이 예, 식수. 예. 일본 담수 부족 국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만약에도 일본 정부가 그건 아닌데 하면은 영국의 후쿠시마 식수 생수 만들어서 팔면 됩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은 언론에 나오면 일본 정부도 이 얘기 듣겠죠. 예. 네, 예.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돈도 좋습니다. 벌고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홍식 의원님 나와 계신데 예. 오염수 방류 시에 저희도 이거 피해 상황 같은 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2011년도에는 해양수산 공무원으로 재직을 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는 보도가 난 이후에 수산물 소비가 10%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런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문제는 수산물 소비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선어업이라든가 기타 수산물 유통 가공업까지 전부 위협을 그때 당시에 생계가 완전히 정말 어려운 시절까지 맞섰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이제 제주연구원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상되는 피해 조사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선업, 양식업, 우리 해녀업, 수산물 가공업 총 망라해가지고 수산업 분야에 4,483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이보다는 더 클 것이다 하는 게 이제 중론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기다가 뭐 실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보다 심리적인 문제가 또 있죠. 이 생명과 이 건강 문제. 그다음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네, 이거는 물고기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태계하고 생태계. 우리 제주 연안이 깨끗한 바다, 통영이 깨끗한 바다 하고요. 그리고 점점 오염돼 갈 일본 동부 해안부터 해가지고 이제 북태평양으로 해서 이 전체, 그러니까 그 길이는 그야말로 10,000km 가깝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일본은 겨우 남북으로 470km, 동서로 250km 보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술 더 떠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는 친일 기관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렇죠. 면에서 네, 친일 그걸 그냥 기관이에요.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네. 그 지적도 않는 거예요. 이거 국제 원자력 기구 맞습니까? 네. 제가 일본 대사할 때 이 얘기가 계속 그때 터졌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일본 정부 측에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 네. 반대하지 않는데 거기에 국제원자력 기구 말고 그거는 완전히 뭐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곳이니까 하지 말고 환경 그린피스 같은 환경 전문 단체라든지 아시아 제국들 중국, 한국 이 전문가들을 검증대에 넣으라. 거기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면 우리는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해야지. 국제원자력 기구 하나만 가지고 누가 믿겠느냐, 못 믿는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대사님 그런데 이제 말씀에 맞습니다. 지금 와서 한국 정부 입장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이거는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뭐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유성문 의원께서는 한 달 됐죠? 2달 됐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예, 한 달가량 됐습니다. 예. 그 다녀오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고 거기서 느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예. 저희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원내 안에 대응단이었고 지금은 이제 당내 대책위로 격상을 시켰는데요. 이제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방문 목적은 그랬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깊다라는 것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게 그러면 그러한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되어진 자료들을 그러면 제출해 달라라는 요구를 목적으로 갔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이제 그곳 시민사회단체들인가 그곳의 관계자들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도 만나고 시민운동 단체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도 이렇게 만나고 왔었는데요. 그분들의 전반적 분위기가 일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2011년 사고 이후에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오지 못했다. 이게 기본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현인 경우는 7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되어서 뭐 결의안 등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현에서 갑상선암이 대량으로 이제 발병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갑상선암인 경우는 100만 명에 한두 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후쿠시마현인 경우는 32만 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136명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비율로 갑상선암이 발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원전이라는 것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매우 위험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주가 이제 사면이 바다로 쌓이는 섬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서 제주 분들이 되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도민들도 그렇고 또 수산업자들은 더욱더 민감하고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건강 생명 문제가 있어서 그 양홍식 의원님께서 도민들의 반응을 좀 얘기해 주시죠. 요즘 제주도에 아마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1년도에 방류했을 때
그때는 잠깐이었지만 10%가 급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의 이제 가정주부들이 50% 정도를 수산물 소비를 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조사가 되고 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면의 바다인데 어선어, 해녀, 또 양식어 이걸로 했을 때 이제 제주 경제가 한 1조 2천억 정도의 그 생산 주 수입인데 예. 그거와 연관되는 사업까지 한다 보면 어쩌면 제주 경제가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런 위기감이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실제 이제 그 경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 수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그래요, 것인에 예. 대해서. 정부는 전혀 그걸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예. 대만인 경우는 방류하게 되어지면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사실 한국 국민을 죽이겠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얻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그럼 진짜로. 그분들 일본에 가서 정치하면 되겠구만요. 예, 예? 그죠. 보내주십시오. 예. 일본 사람들도 많이 반대하는데 일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다고. 그건 그렇고요. 네. 그 원자력 기구가 아주 요번에 셀프 방류 계획을 셀프 검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원래 사고 당시부터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그때까지 그 유키 아마노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도쿄대 법학대학 교수죠. 예, 예. 그 시절에 교수가 사무총장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벌써 2015년에 보고서를 6권씩 쓰면서 거기에 해양 방류가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다시 시작해라. 저기 보시면 다시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 그냥 알게 모르게 한 건데 예. 거기 그 모아놓지 말고 다시 하라. 그 이유는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물이 쏟아질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깨끗한 물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뭐 저장력이 몇 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는 아직도 방사성 물질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반증이죠. 예, 물론 예. 도쿄전력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원자력 학회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절반 이상이 아직 남아있는 게 거의 확실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중수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자로 덮어 쓰이고 있는 그 고방사능 물질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증, 이게 다 없어졌다는 확증을 도쿄전력이 우리에게 제시하기 전에는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이 방류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예.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8년 전에 IAEA가 공식 보고서로 관련되어진 이제 권고를 사실상 했죠.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런 권고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IAEA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어서 과거에 이제 그 소련이 해양에 이제 원자력 관련 물질을 폐기를 이제 태평양에 하고자 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반대해서 막은 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었죠, 예. 그 폐기나 사실은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 이제 해양에 방류하는 거나 같은 투기인 거거든요. 맞아요. 이중적 잣대를 일본은 지금 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이 행태가 국제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태평양, 남태평양 14개 도서 국가가 예. 반대 입장 분명히 하고 예. 중국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예. 했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유 의원님께서 이제 어디가 국민의힘입니까? 지금 예. 여당이 예. 국민의힘에서 뭐 처리수 그 뭐 이상한 예. 용어를 만들 처리수라고 한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뭐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전들을 하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그 전 정책위 의장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 바다 지키기 TF 팀장이라고 하는 성일종 의원이 성일종 예, 의원이 있어요. 성일종 의원이 양반, 예.
처리수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저쪽에서도 저쪽 그룹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이걸 방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성일종은 그분도 저 일본 가서 정치했으면 좋았어요. 그 무슨 헛소리. 아직 처리도 안 됐는데. 네. 아직 처리도 안 됐잖아요. 지금. 처리하려고 노력은 예, 했는데 예. 미처리된 거죠. 아니, 미처리 됐는데 왜 그러니까 처리했어요? 절반 이상에 실패했다면 그건 처리수가 아니고 아니죠. 여전히 오염수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거의 대부분 나라가 그렇게 다액종 부르죠. 이제 제거 설비죠, 사실은. 알프스라는 그 처리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맞아. 그걸 처리해서 하면 방사능이 전부 다 처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삼중수소는 그대로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머지 방사선들은 기준치 이하 정도로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 수준이죠.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처리해서 안전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행위는 아무리 친일을 한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일보다는 매국적 행위죠. 예,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예.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KBS가 그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번 시찰 다녀가기로 했죠. 예. 기치다 수상 총리가 와서 그래서 예. 뭐 시찰단이야 검증단이 가야지 왜 시찰단이냐 너희들 그러면 들러리 서는 거 아니냐 들러리 서서 기정사실로 하면 들러리 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검증단이 가야 된다고 강력히 네. 주장했는데 지금 뭐 되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문제는 떠났습니까? 지금 그 정부랑 이제 정부가 일본 정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23일, 24일 1박 2일로 예정했던 일정을 23일, 24일을 포함해서 이제 4일 동안 하기로 합의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주 생명과 관련되어진 아주 과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서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죠. 예. 가서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예. 예, 결국 보여주는 것만 보고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시찰이라는 게 뭡니까? 살펴보다는 얘기죠. 한국말로 수서해서 살펴보다 시찰. 우리 의원님 말씀에 사족을 붙이면요. 예. 근데 벌써 그 경산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설산업부 그리고 외무성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이거는 안전 검증도 아니고 시찰도 아니고 무슨 찰자 붙인 게 아니고 그 설명회다. 설명이에요. 설명회예요. 예. 설명을 들으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왈가왈가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떤 거를 짚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다, 유지 보수 중이다, 고장났다,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유리창 너머로 어깨 너머로 저기 원격으로 저기 갱도 판 것들. 근데 거기는 못 갑니다. 왜냐면 오염돼 있거든요. 예. 그걸 가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검출기가 땡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기 아까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애시당초 이거는 시찰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요. 설령 후쿠시마 현민들이 못 믿겠다 들어가잖아요. 막습니다. 막죠. 사회단체 환경대 들어가려고 막습니다. 막죠. 그런 도쿄 전력이 국가 1급 비밀 시설을 보여줄 리가 없죠. 보여줄까요? 안 했죠.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핑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 가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본다는 것보다는 그냥 들러리 서는 겁니다. 그래요. 들러리 지금 서러 말씀드려서. 간다고 네. 봅시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는 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 그 시민들이 전부 일었었어요. 제주까지 네 군데, 전남, 제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주도가 이제 지자체들끼리 지자체 아까 지역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동참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우리 제주미래연구원에서 여론조사도 이미 했고 이렇게 토론회 하는 게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토론회도 또한 그게 계기가 돼서 많이 이제 다른 지방의 싸움 여기 힘을 줄 것 같은데 우리 양 의원님께서 아까 얘기한 지역들 있잖아요. 피해 있는 지역, 연안, 그 연안 지역
그래서 어떻게 공동으로 이 문제 싸움 나갈 수 있을지. 제주자치도에서도 제가 이제 국장으로 재임 당시에는 이제 부울경, 그다음에 이제 전남, 전북, 예. 연안 시도연과 공동으로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이제 해서 그래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아마 일부 지자체가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산시 의회가 저희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그래요? 대응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것은 저희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 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피해에 따른 예방 특별 대책을 촉구하는 정부 건의안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건의안이 이제 원안 통과가 됐는데 지난 5월 8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이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일부 그런 지자체에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주도 의회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역시라든가 부산광역시라든가 전남도 의회 이런 의회들과 같이 연대해서 경남은 안 되겠죠. 예, 이번에 충무에서도 뭐 통영이 있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경남이나 이제 그쪽 그 경북 뭐 이쪽은 다 국민의힘이 워낙에 이제 지방의회도 전부 다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죠. 민의가 반영되지 않고 그 정부나 국민의힘의 정략적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저희 당에서는 이제 5월 20일 이번 일요일에 광화문에서 국민행동과 함께 이제 당의 이제 대표가 참석하는 집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6월 8일에는 이제 수산단체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집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을 보면 23일부터 24일을 포함해서 후쿠시마 이제 시찰단이 다녀오게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은 그것의 결과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지탄을 매우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왕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내에 이제 우리 싸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피해 입는 지역 뭐 동남아 뭐 피지를 비롯한 14개 도서국가 중국 대만 등등 이런 식에도 연대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구심점이 없어요. 따로. 그러니까 태평양 제도 거기는 이제는 호주, 뉴질랜드까지 합색을 18개 나라가 됐는데요. 결국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그냥 허공에 대고 치는 것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찌됐든 간 제가 보기에는요. 정략 또는 전략적으로 두 개 차원에서 제주도가 최전방에 있습니다. 최전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이제 미국 서안으로 해로 간다. 그건 이제 표충수 이야기인데 심충수는 중국으로 갔다가 바로 제주, 대만 그리고 대한해협, 동해, 수가루로 빠져나가거든요. 그거는 6개월, 7개월이에요. 독일도 시뮬레이션 했고요. 그렇다면은 할 수 없이 그리고 그게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면서요 이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충수가 더 문제다. 표충수는 가라앉아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먹죠. 그렇죠. 그게 이제 먹이 사서 가는데 심충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먼저 온다는 거죠. 제주도가 맨 앞에 있고요. 물론 대만도 거치지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내륙도 좋죠.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좀 더 펴가지고 지금 단 한 나라라도 단 한 단체라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어떤 발화점을 만들어서 여기서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들길에 불길처럼 이렇게 번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이죠. 아까 표충수, 아까 전문가 말씀인데 잘 모르거든요. 표충수, 심충수,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혹자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캐나다하고 미국으로
뭐 건너가니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느냐 하길래 그런 표충수 문제고 예. 심충수는 이제 오히려 이 한반도 대만 그렇습니다. 이저 이쪽으로 간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말이죠. 이건 정치권에서 풀어야 돼요. 아까 저희가 중심이 돼야 된다. 또 거기 제일 남쪽에 있는 유성군 서귀포 지역 유성군 의원이 이제는 국제연대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뭐 목숨만 자기 뭐 떠들 게 아니고 그런 식의 연대 투쟁할 수 있는 좀 구심점의 한국이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 유성군 의원이 하나의 큰 짐이에요. 그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예, 그 두 가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그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그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베레스 교수에 따르면 세슘 137이 검출된 참치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채 1년도 안 돼서 미국 샌디에고에 도달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참치가 세슘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태평양 전체적인 환경 생태계 문제라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적 연대와 관련되어서는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앞서 얘기한 PIF, 그러니까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 회원들과 한국과 이제 정상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계국들이 전부 정상들이 지금 이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외교적으로 그쪽에 있는 국가들을 접촉을 해서 가치 연대를 좀 도모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해방 나올 거 아니에요. 회방은 놓지만 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과 거기에 있는 국가 중에 원수 한 분은 유엔 총회, 유엔 관련 환경 총회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방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접촉이 가능하려고 보아지고요. 또 일본에는 그 자민당을 제외한 야당 중심으로 관련되어진 그 의견을 가진 분들이 한 50여 명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접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촉 연대를 통해서 국제적 연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시민들의 힘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참고로 말이죠.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뭐 고이즈미 전 총리, 다음에 하토야마 전 총리, 뭐 간나오토 전 총리, 이 거물들이죠. 수상 전부 했었으니까 이분들도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성군 의원님께서 많이 그분들하고도 접촉해가지고 같이 싸움할 수 있도록 일본의 많은 시민들 반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이었는데 단 하나 우리가 문제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해야죠. 그죠? 사실 싸움은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이제 포기하고 늦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대사님 말씀에 사족을 붙인다면 미국은 겉으로는 백악관 대통령 외무장관 국무장관이죠. 그리고 또 기후대사 저한테 다 묵인하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게 넘는 시민단체는 반대합니다. 이걸 반대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끌어들이고 일본 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빼고는 또 우리가 왜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는 일본입니다. 후쿠시마 현민이고 일본 국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그렇게 단합을 한다면은 저는 승산이 있다고. 이거는 국제 원자력 기구 문제가 아니고 국제 해양법 또는 유엔 해양법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유성군 의원 같으신 분들이 앞장설 때 좀 많이 전문 지식을 좀 가지고 다 갖고 계시지만 제가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일본이 아주 돈 좀만 길라고 개망신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거의 되고 해서 먼저 한마디씩 우리 양 의원님께서부터 시작해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제주수 산업의 몰락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류 철회로 인한 지속성 유지냐 하는 그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계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에 좀 더 강력히 방류를 철회해 주자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가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석윤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수로 쓰시는지 아니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는 게 맞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해양 방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우리 수산인들은 정말 이 시기를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고, 또 정부에서도 이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미리 준비를 했어서 피해 대책법이라든가 또 오염수로 인한 비상 선포를 해서 이런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이제 이 모든 것은 정치권으로 수렴이 되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너희들이 좀 비용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돈 모아서 너희들한테 줄게. 예? 저기 비용 우리가 저 돈 모아서 줄 테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역으로 제안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적절 수렴해야 되는데 유성군 의원 짐이 되게 많아지겠어요. 저기 이것저것 좀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나가야 될지 전부 다가 유성군 의원 짐 같아요. 예. 그 오염수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대안이 있는데 해양 방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 방류는 해양 투기는 이제 유한 그 국제 해양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까지 하면서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와 여당이 묵인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본 정부의 편을 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정부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하게 되어진다라면 그러면 그것으로 입을 수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그것을 어민들의 피해를 막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해양 방류되어서 오는 것을 감시 체계를 몇 개 더 놔서 감시를 더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은 죽으라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 당당한 외교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수산업 피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하죠. 이미 기정사실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힘 모으면은 또 국제연대를 통해서 한국 내에 많은 그 피해자들, 관심 있는 분들 연대를 통해서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식 희망을 가지고 싸움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우리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고 해양 생태계 문제 그리고 수산업 문제 직결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 만에 하나라도 위험이 있다 하기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나온 다음에 뭐 하겠다. 그런 이미 늦은 거예요. 뭐 소일고 요양관 고친다. 사후 약방문이죠.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이 문제를 좀 우리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제주와 제주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제주의 소리, TVN 제주교통방송이 공동 기획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방향 정책 토론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